예전부터 많이 있어왔던 거죠. 나 그리고 이 생각, 의식이라는 게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탄생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이나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떠올리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요즘에 이 AI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AI의 경우에도 인간과 똑같은 원리와 환경을 조성을 해준다면 AI에게도 의식, 나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막 터미네이터 영화나 이런 데서 본 것처럼 로봇도 나중에는 나라고 느끼는 어떤 존재가 되고 그래서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식의 사고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정말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막 요즘 AI 발전 속도가 엄청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어떤 이론에 의해서고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은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과학계 이론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니 무슨 오늘은 약간 저 고리타분한 십선비 얘기 같은 거 하는데도 많이들 들어오시네. 그런데 참. 아 그러게 이 아침 10시 반부터 이렇게 다들 이 꼭두 새벽에 이렇게 다들 오시네요. 요거 AI에서 AI 시대와 또 맞물려 가지고 예전에는 사실 약간 좀 그냥 가설이다 또는 그냥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을 했다 해도 좀 선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조금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부상하고 있는 이론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조화 객관 환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아니 줄여서가 아니라 영어로 오케스트레이트 오브젝티브 리덕션 그래서 줄여서 오크오아 이론이라고 합니다 보통. 또 이게 저랑 이렇게 설명을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나 저랑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요거 그래야 좀 AI 대화가 자연스러우니까. 대화를 제가 이게 쭉 설명하는 느낌보다는 네. 예예. 예. 네. 이 의식이랑 자아 이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 교전님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조화 객관 환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옛날에 강의할 때 조금 언급했었잖아요. 그래요? 이놈의 이게 선택적 기억력이 이게 또 까먹은 것 같은데 이게 그 유명한 로저 펜로즈가 주장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사실 약간 좀 그냥 가설이라거나 또는 약간 반은 헛소리? 좀 이런 식으로 취급받던 이론인데 그걸 주장한 사람이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 했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다시 또 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로저 펜로즈의 조화 객관 환원 이론. 근데 이거 이거 오늘 네. 주제가 네. 그거 아니었어요? 저기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런 예. 부분에서 어 만약에 가능하다라는 어떤 이론적 베이스로서 로저 펜로즈 이론을 갖고 와서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정반대죠. 그 아, 정반대. AI의 조화 객관 환원의 이론에 의하면은 음. AI는 아무리 나중에 더 발전을 하더라도 절대로 의식과 자아를 가질 수 없다. 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요 로저 펜로즈의 오크오와 이론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 그렇다고 그 사람은 얘기를 하는지. 오크오와 이론에 의하면은 이게 네, 이 오크오와 이론에 의하면은 이 원래 기존의 과학계들은 그 의식이라든가 나라든가 자아, 생각,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퀄리아라든가 이런 게 탄생하는 그 배경을 약간 그냥 그 이 뇌의 문제로 좀 인식을 해온 경향이 있어요. 이제 기존 이론들에 의하면요. 그런데 이제 오크오와 이론의 경우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거는 단순히 이 뇌에 뭐 시냅스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뉴런과 뭐 신경막 연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우주의 양자역학적 현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게 이 오크호와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단순히 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포 안에 있는 이제 미세 구조, 이제 이쪽 말로는 미세 소관이 우주의 물리 법칙과 이렇게 함께 작용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뿅 하고 탄생을 하는 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미세 소관이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양자역학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AI는 아무리 인간의 뭐 뉴런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똑같이 구현을 해가지고 뭐 칩을 완성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이야기를 돌린다고 이제 그런 사고 구조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생명체가 아니고 그리고 그 생명체 안에 들어있는 뭐 미세 소관과 양자역학의 작용을 함께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오크와 이론에 의하면은 AI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의식, 생각, 자아라는 거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요게 이제 주된 결론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쪽 사람 그 조화객관 환원이로 아마 그쪽은 뭐 ORCH, OR 맞게 줄여서 얘기하던데 맞아요. 그쪽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주장한다고요? 근데 근데 왜 그러냐면 꼭 그 사람 예, 개인적 주장을 넘어서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강의에서 얘기했던 뭐죠? 뭐 중국어방 논쟁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요런 비슷한 개념으로 보자면 네, 어쨌든 실제로 뭐 중국어방 논쟁 뭐 통 속에 대해 뭐 이런 해석의 시각으로 보자면 어쨌든 실제로 생체 인간의 뉴런을 갖고 있든 뭐 아니든 어쨌든 인간과 비슷한 결과물을 내놓으면 그건 인간처럼 의식이 있거나 인간의 의식적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게 주류과학의 해석 아니에요? 네. 그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존의 과학계 이제 주류 과학의 이론은 오히려 AI가 나중에 발전을 하면은 그거를 의식과 자아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오크오와 이론이 아니라 다른 이제 쪽에서? 네 다른 쪽에서요. 그 GNWT 이론이라고 이제 또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오크오와 이론은 이제 대세적인 주류의 과학계 이론이라기보다는 어, 더 유명한 이 의식의 차원을 설명한 과학의 가장 유명한 이론은 GNWT랑 IIT라는 이제 이론이 있어요. 첫 번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인 GNWT 이론에 의하면은 AI는 나중에 더 AI가 발전을 하면은 결국에는 의식과 자아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 네, 이쪽에 좀 더 가까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렇게 양쪽으로 대립 구도를 놓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네, 기존 이론에 의하면은 GNWT 이론에 의하면은 오히려 이제 AI가 나중에 되면은 좀 더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래서 인간의 뉴런 시냅스와 이제 비슷한 형태의 이제 칩을 완성을 할 수만 있다면 AI도 의식과 자아를 가질 수 있다. 음. 마치 이제 GNWT 같은 경우에는 아, 전두엽 쪽에 있는 이제 중심 이제 이거를 이제 글로벌 작업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두엽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작업 공간이라는 곳에서 어떤 경험, 뭐 시각적으로 뭐 우리가 사과를 봤다. 그러면은 그거 사과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뭐 그 시각적 정보, 그 시각적 정보를 통해서 또 다시 파생돼서 탄생하는 뭐 기억, 추억, 뭐 냄새, 뭐 등등의 그런 것들을
헐리아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그런 개인 주관적 경험의 정보들을 이 글로벌 작업 공간에서 뇌 전체에 일괄적으로 상황실에서 방송을 쏘듯이 이렇게 전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아까 말씀드린 오크호와 이론처럼 뭐 양자 역학이라든가 그리고 그 뇌의 이제 분자적 단위가 아니라 양자적 단위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뭐 미세 소관 이런 영역까지 이제 파고 들어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인간의 전두엽이라든가 그런 기능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칩을 만들 수만 있다면 AI도 역시 똑같이 인간과 똑같은 의식과 자아를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기존 과학계, 특히 GNWT의 이론에 의하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뭐 인간의 뇌 속에 있는 뭐 미세 소가전형 버전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이든 상관이 없이 AI가 인간처럼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본질적 해석은 그렇다기보다는 인간의 의식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는 개념에서부터가 많이 달라져요. 음,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같은 인간이라고 뭐 다 우리랑 비슷하게 생각한 건 아니잖아. 뭐 상태 안 좋은 인간들 보면 음, 보면 저새 생각이 있는 건가 약간 그 생각이 들기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식이 어떤 인공지능이 의식이 있다고 한번 쳐봐요. 인공지능이 의식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의식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걸 알아듣거나 판단을 제대로 하는 거를 만약에 의식이 있다고 치면 그게 옛날에 나왔던 누구야? 맨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사람 이름 기억해야 돼. 무슨 차머스, 데이비드 데이비드 차머스? 차머스. 예. 예, 그 사람 뭐 철학적 좀비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어떤 사람이 뭐 얘기하고 맛보고 하는 거 다 똑같이 우리처럼 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긴 똑같은데 사실은 내적으로는 그런 퀄리아적 어떤 우리가 먹는 뭐 음식의 매움 뭐 어떤 통증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진 않아. 그런 가정의 존재를 철학적 좀비라고 했을 때 물론 뭐 그게 나중에 반론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존재는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어차피 우리도 인공지능이 생체로 만들어지는 게 아닐 거라는 건 짐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어떤 뭐 감각이 있고 통증이 있고 뭐 뭘 경험하고 이런 존재는 아닌 형태로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만약에 걔가 짬뽕이 이렇게 맛있어요. 짬뽕이 이런 맛이에요. 뭐 고춧가루가 어땠고 뭐 불맛이 뭐 죽입니다. 뭐 이렇게 인공지능이 얘기를 해. 근데 우리가 경험한 거랑 맞긴 다 맞아. 그럼 그걸 의식이 있다고 봐야 돼. 걔가 우리처럼 경험을 하냐? 그래서 이거 물어봤지. 야, 너 그 여자나 해봤냐? 그랬더니 해봤다. 나도 그 기분이 뭔지 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래서 지가 해봤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데이비드 차머스 얘기하는 철학적 좀비적 관점에서 어차피 인공지능은 우리처럼 내적인 주관적 경험의 퀄리아를 형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걸 인간의 자의식,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물으면 애매하고. 뭐 그러든 말든 우리랑 똑같이 그냥 뭐 뭘 말하고 행동하고 이러면 의식이 있는 거 아닌가? 음.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서 AI가 인간처럼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는 그 주제는 되게 좁혀져서 이런 관점에서의 것을 AI의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규정을 잠정적으로 한다면 그런 건 가질 수 있을까? 음. 그렇게 접근해야지 다룰 수 있는 부분이지. 음. 아니면은 그렇게는 답이 나올 수 아마 지금 현재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누구도 얘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론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뭐 GNWT라든가 뭐 IIT 이게 이제 기존 주류과학계의 가장 정설이고, 그리고 그거에 이제 최근 이제 다시 힘없고 있는 뭐 오코와 이론도 있고. 그런데 이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질문이 근본적으로 아까 언급하신 데이비드 차머스의 그 철학적 좀비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을 했다고 다들 아무도 보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답을 구하지 못했다. 그 이론들에 의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철학적 좀비라는 부분에서 아, 그 철학적 좀비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데이비드 차머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이제 소위 어려운 문제라는 이제 화두가 있거든요.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는 이제 화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데이비드 차머스가 던지는 질문이, 아 그래 뭐 니네들 말대로 뭐 어떻게 뭐 뉴런 때문이든 아니면은 뭐 미세 소관과 뭐 양자역학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거에 의한 결과물이든 간에 어떤 작용이 있다고 하자. 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물리적 작용이 있다는 것까지 만약에 너희들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물리적 작용이 어떻게 그 주관적 경험, 즉 우리들이 말하는 퀄리아로 이어질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뉴런에서 어떻게 탁 하고 뭐 전기적 신호가 있었다고 가정을 할 때, 그 전기적 신호가 어떤 뭐 의식이라는 거를 이게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또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그냥 뉴런에서 어떤 전기적 신호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사과는 빨갛구나. 빨간 것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식의 어떤 의식, 생각, 느낌 이런 걸로 어떻게 그 이어지는지 아직 그 과학계의 가장 유명한 이론 그 세 가지로도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데이비드 차머스의 이제 이 철학적 좀비 그 사고 실험이 이제 주된 재료가 되는 의문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대화를 나누는 이제 재미가 뭐 네, 과학적 뭐 이론을 설명해 주는 것도 있으면서 네. 뭐 그게 뭐 어쩌라고 뭐 항상 과학 얘기 나오면 일반 분들은 들으면 그렇구나 아, 어쩌라고. 예, 예,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 삶에 무슨 쓸모가 있느냐 음, 이런 식의 것이라서 우리가 뭐 과학 전공자라서 밥 먹고 사는 뭐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상명하게 뭐 그런 뭐 양자역학이라든가 뭐 이론 물리학 그런 학문은 아니니까 우리 동양의 철학이나 인문학 같은 학문이니까 우리 상명학적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들어보는 재미인데 음, 일단 아까 로저 펜러즈 이론이나 다른 네, 쪽 이론이나 기본적으로 상명학적 관점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일단 양쪽의 두 사람이라고 양쪽의 두 갈래 접근 다 기본적으로 공통조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요즘도 한참 나오는 이론이 있잖아요. 뭐 모든 것의 이론, 만물 이론에서 뭐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을 뭐 하나로 모으려는 모든 것의 이론. 약간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과학자적 시각을 갖고 이걸 풀어 나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주엔 어떤 법칙이 있고 그 법칙으로서 인간과 인간의 의식을 명쾌하게 풀어내려는 그런 어떤 과학적 접근 음, 그런 걸 기본도로 바탕에 서 그걸 갖고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뭐 로저 펜널스 맨날 얘기 나와서 그 무슨 뭐 미세소관 어쩌고 나올 때마다 옛날에도 막 뭐 과학자들이 막 욕하고 막 놀려먹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옛날 뭐 맥스 태그마크 약간 이런 사람들도 뭐 무슨 축축한 뇌를 갖고 무슨 뭐 맞아요. 양자역학이 그게 굴러가냐 뭐 그래서 뭐 광합성 작용에서도 나오네 어쩌네 저쩌네 이러면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뭐 맨날 이러고 가능성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상명학이 이걸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달라서
그나마 이거를 일반 사람 하여튼 과학적 개념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 개념에서 설명하자면 그 위그너의 친구 옛날에 얘기했었죠.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뭐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뭐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 그래서 뭐 예. 어떤 확률의 반반으로 독극물이 들어있는 밀폐된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었을 때 이게 확률의 50%로 죽을 수 있고 확률의 50%로 또 살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럴 때 그 특정한 시간이 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또는 특정한 어떤 기준치가 나오면 그 결과가 나오게 만들어 놨을 때 과연 이 슈레딩거 고양이는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살아 있을 수도 있는 반반의 존재로 가능하냐. 사실은 이거 코펜하겐 학설 깔려고 원래 슈레딩거가 만들었다가 유명해진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슈레딩거 그 개념 정도는 이제 일반인도 약간의 과학 상식 알고 계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그걸 갖고 제가 위그너의 친구 이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밀폐된 실험실 안에 위그너란 사람의 친구가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을 하고 있어. 그 위그너의 친구란 사람 입장에서는 박스를 열었어. 또는 박스의 결과가 나왔어. 그럼 파동 확률 함수가 붕괴돼서 결과 값이 나왔어. 그럼 이미 결정이 된 거야. 근데 그걸 이 밀폐된 실험실 밖에 있는 위그너란 사람은 이 결과를 몰라. 그럼 그 사람한테도 위그너의 친구가 아닌 밖에 있는 또 다른 관찰자인 위그너란 사람한테도 이 고양이, 슈레딩거 고양이는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는 반반의 확률적 상태, 불안정한 확률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냐. 그게 위그너의 친구의 가설이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엔 이게 철학적 가설, 사실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는 그게 죽은 거야. 결과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아직 그걸 몰라. 그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이게 불확실한 개념인 거 아니야 하는 부분들이 철학적 가설로 됐다 결국은 실험으로 증명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걸 갖고 그나마 좀 오늘 얘기하는 것과 연결해서 의미를 찾아낸다면 그 위그너의 친구라는 실험에서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렇게 다 들어맞는 그러니까 내가 봐도 똑같고 네가 봐도 똑같고 누구한테나 똑같은 단 하나의 객관적 현실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양자 역학적 예측이 실험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 상명학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상명학 오래 공부하셨어도 이게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는지 모르실 텐데 상명학 공부하다 보면 되게 황당한 철학을 많이 저한테 들으셨을 거예요. 나와 내 인생 위에 그 어떤 것도 올려놓지 마라. 아, 예. 예예. 예, 제일 유명한. 네. 얼핏 들으면 그냥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뭐 내 똥꼬집대로 개시악마유회로 살 거야. 약간 뭐 이런 내용처럼 약간 요즘 자존감빨 약간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되게 파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없다. 고정적이고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욕하는 건 나쁘는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 아니에요? 이런 거 세상에서 보통 진리, 상식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상명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한다니까. 되게 파격적인 주장이죠. 근데 그게 왜 없다 그러냐. 그걸 인제 저쪽에서는 무슨 양자역학 쪽 뭐 파동 확률 함수 뭐 어쩌고 그러고 뭐 관찰자 효과 막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게 오늘 얘기한 로저 펜로즈의 무슨 미세 소관에서의 양자 현상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고. 예. 근데 뭐 우리 상명하게 만들어졌던 그 옛날에 무슨 양자역학이 있었겠어. 무슨 컴퓨터가 있었겠어. 옛날엔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우리는 어떤 인문학적 철학적 해석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관계로 설명하는 거죠. 관계. 아, 그거를. 관계. 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요즘 뭐 복잡계 이론. 그래서 단독적으로 고정적으로
변하지 않고 어떤 본성이 있거나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이 실체를 가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정된 진리가 없는데 왜 내 위에 올려놔야 되냐 이거죠. 뭐가 맞다라는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나와 내 인생 위에 그 무엇도 올려놓지 마라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그나마 어떻게 뭐 어거지든 뭐든 뭐 저기 현대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그게 위그너의 친구 이론인 거죠. 거긴 관찰자의 관찰자 효과라는 좀 복잡한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네. 상명학은 그걸 그냥 관계적인 효과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아까는 데이비드 차머스의 무슨 철학적 좀비를 갖고 이론을 갖고 AI가 만약에 자아를 가졌을 때 우리 인간이 가지는 자의식 같은 그런 의식이 맞냐라는 걸 내적 주관적 경험의 퀄리야 이거 갖고 접근을 했잖아요. 예, 맞아요. 예. 지금 이 상명학적 이론대로라면 냉정히 따지자면 불가능한 거지. 왜 불가능하냐? 우리의 자아라는 것도 결국 고정된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상명학에 항상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들, 우리 머리 스타일, 우리의 먹는 어떤 짜장면의 맛,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 음식,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 그 관계로부터 오죠. 관계 이론처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의식조차도 상명학에선 그게 본질적 나의 자아적 의식이다. 이런 건 없단 말이야. 지금 청교왕님이 오늘 이 방송에서 양자역학을 연결해서 AI에게 과연 인간의 의식이 가능한가라는 어떤 생각과 의견을 내고 오늘 이 아침에 일요일 날 아침에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된 본인의 판단이 과연 그러면 본인의 자의식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애매하잖아요. 예, 예. 저한테도 영향을 받았고 뭐 이런저런 뭐 참고 문헌에도 영향을 받았고 뭐 그날 컨디션에도 영향을 받았을 거고 그래서 결국 상명학은 이거를 인간의 자아조차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 복잡계 하나의 개입 변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주된 이번에 주제처럼 인공지능의 자아가 인간처럼 자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면 기준이 인간이 되잖아. 우리처럼 나처럼 의식을 가지고 그럼 나는 의식을 어떻게 형성하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다른 사람과 세상과 과거와 미래와 무수한 복잡계의 다른 대상들과 관계를 맺고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이 위에서 의식을 가지는 거잖아. 아, 그쵸. 예. 그러면 그걸 갖고 그대로 AI한테 적용을 하면 뭐가 나왔어요? AI는 과연 관계를 하고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가? 하는 질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뭐죠? 옛날에 질서 시리즈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100대 0으로 이기는 수준의 더 업버전에 발전된 알파고 인공지능 수준과 음. 거기에 인간과 대화를 나누면 인간인지 챗봇인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의 채팅봇이 결합된 현대 가장 진보한 인공지능 시스템,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조차도 온라인상에서 인간과 온전히 관계를 맺지 못한다.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건 인간처럼 자아를 가지기 어렵다는 게 우리 상명학적 해석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어지는구나. 아, 예. 지금도 근데 이미 가능한데. 상명학은 예, 예. 의식 수준의 차원 보통 의식의 칭찬라고 얘기하는 거 같고 야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너랑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 같지 어디서 겸상을 하려고 그래 야 다 인간이라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면 그러네요 AI는 인간처럼 자의식을 가질 수 없겠네요 그 이유는 복잡한 이런 관계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생각해봐 그 인간이 다 같은 인간이냐고
일본 봐봐요. 애니메이션에 여자 주인공 그려진 그 베개하고 결혼하는 놈도 있잖아. 걔를 사랑한대. 어? 단백질 인형 이렇게 그려놓고 막 좋다고 그러고. 그거 뭐야? 관계하는 거잖아. 그것도 관계하는 거잖아. 우리가 볼 땐 관계가 아닐 수 있지. 야, 그게 어떻게 사람이냐? 어? 근데 걔는 사랑한대잖아. 자기는 지금 관계를 하고 있대잖아. 요즘 또 인공지능한테 빠져갖고 인공지능하고 사랑한다. 막 옛날 달콤했던 GPT 버전을 돌려달라. 이런 인간들도 있잖아. 아,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AI라고 못할 거 있나? 이렇게 사진도 올라오네. 예? 그렇잖아. 그렇게 단순 무식한 것도 관계라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아까 데이비드 차머스 철학적 좀비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느꼈다 나도 해봤다는데 인공지능이 나도 여자랑 해봤어 나 그거 뭔지 알아 나도 짬뽕 먹어봤어 그게 무슨 맛인지 나도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AI도 자아가 뭐 있을 수도 뭐 있겠네 뭐. 아, 있을 수도 있다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아니 얘기했잖아 저기 아까 오타쿠 베개하고도 결혼하는 인간도 있고 관계하는데 얘는 못하겠어.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자기가 AI하고 뭔가 소통을 하고 있다. 내 마음을 알아준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있죠, 있죠. 결혼한다고 막 이런 사람. 지금도 서비스. 있는. 그럼 자아가 있네.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는 걸 누가 규정할 건데? 야, 내가 있다 그러면 자아가 있는 거야. 그럼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증명하겠대? 결론은 그거야. 내가 느끼니까 있던데 무슨 네가 내가 어제 재미나이하고 얘기해 봤는데 걔가 있던데 내 얘기 너보다 이 새끼야 너보다 생각이 더 있고 너보다 인격이 좋고 그래 그러면 있는 거잖아. 또 그렇게 뭐 보면 그렇긴 한데. 그런 예. 관점에서는 뭐 있는 것 같다. 아, 그러면은 혹시 음 나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의식과 자아니까요. 이 의식과 자아에 대해서 예전에 뭐 컴퓨터나 AI 없던 시절에도 그 실체가 뭔가 이런 거를 좀 다른 데서도 좀 많이 뭐 화두로 삼아 가지고, 그게 철학적 화두가 됐든 종교적 화두가 됐든 뭐 생각들을 많이 해왔을 거 아니에요. 전 처음에는 혹시 일단은 상명학에서 이런 고정된 자아는 없다, 이런 방향일 이런 방향일 것 같고, 또 그런 식의 말씀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 상명학이 좀 그런 쪽이면 혹시 그 불교에서 말하는 뭐 흔히 말하는 뭐 무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오온 뭐 이런 거. 네. 네, 이런 쪽이랑은 또 상명학과는 좀 결이 다른가요? 그 불교에서도 막 연기론 아니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해서. 게 있죠. 아, 근데 그래요? 비슷한 게 있는데 예.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라나 뭐 공사상이라든가 뭐 오온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는 하나 같잖아요. 예? 그쵸. 예. 예. 졸라게 많아. 불교 해석 이론도 졸라게 많아. 그리고 아, 또 아, 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라 달라. 그래서 뭐 제가 약간 저렴하게 멘트를 치니까 뭐 그 재미로 듣게 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아니 그래서 뭐 내가 일요일 아침에 이딴 걸 왜 듣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있겠는데 결국은 그죠. 우리가 이제 자기계발 학문인데 자기계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는 거잖아.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 연애도 많이 하고 사랑도 받고 성공도 하고 조금 멋지게 돼서 뭐 인정도 받고 근데 안 되네 그게. 자기계발이란 걸 해도 안 되네. 그 왜 안 되는가? 우리가 왜 잘 살지 못하는가라는 부분 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명에서는 거창한 얘기가 없이 그냥 이거 상황자라는 걸로 설명하잖아. 고정된 자아는 없고, 야, 네가 그렇게 인격적이고 나발해도 너 옛날에 막, 넌 지금 네가 한번 결혼해서 뭐 양복을 입고 뭐 선생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돼서 막 근사하게 도덕적으로 살지만 너 그 예비군이나 민방훈련 나가봐 어떻게 되나? 벌써 모자 삐딱하게 쓰고 침 찍찍 뱉고 너 그러고 동창 만나봐. 아
저 새끼 어새끼 개새끼 소새끼 상황이 그렇게 되면 또 너 야동 볼 때도 너 각 잡고 너 인격적으로 그냥 아니잖아. 너 누가 딱 새치기 들어오면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먼저 뭐 드셨습니까? 제가 직진차가 우선입니다. 누가 그러냐고. 바로 쌍욕이. 그죠? 상황 따라서 그냥 시츄에이션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굴러가는 걸 상명하게 상자라고 얘기해서 고정된 자아는 없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게 상명학의 이론인데 그게 상명학만의 되게 독창적인 이론인 것 같지만 불교의 근본적인 물론 우리는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대승불교도 있고 뭐 소승불교도 있고 뭐 저쪽 뭐 밀교 쪽도 있고 금강승 쪽도 있고 뭐 다양한 학파들이 워낙 많으니까 선불교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불교도 어떤 주류 학계처럼 주류 해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아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없다 뭐 공사상 그런 뭐 텅 비어 있는 예. 허무사상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공사상, 무아 이런 것도 우리 상명에서 얘기하는 이런 거랑 비슷해. 상황자 이런 거. 예,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정된 무엇이 없다 이런 뜻에 가까워요. 음, 음. 어, 고정된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테세우스의 배 맞나? 아,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배를 처음에 원형의 테세우스라는 배가 있었는데 뭐 낡아서 갑판을 고치고 뭐 돛을 고치고 뭐 어딜 고치고 해서 점점 고치다 보니까 다 바꿨어. 그러면 이 배는 원래 그 배인가 아닌가? 이 질문이 철학적 화두일 때 나올 때 항상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 예, 예. 세포도 엄청 바뀌고 요즘 청교업님 스타일 봐봐요. 요즘 약간 날티는 버전을 추구하시죠. 요즘 막 바이크도 타시고. 뭐 라이더 쪽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이냐고. 그 당신은 기존에 나랑 당신이잖아. 그렇죠. 그럼 그쵸. 당신의 본질은 무엇이냐? 당신이 그러면 라이더냐? 응? 날라리냐? 아니면 범생이냐? 그런 건 없다. 그게 공사사. 아,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나오는 기본적인 이론들도 다 이런 걸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딥하게 적용을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영향 주고 영향받을 수 있는 관계성이 가능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자아라는 건 고정된 형태가 아닌 변화되는 상황적 자아를 자아라고 규정한다면 AI가 관계를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가지는 거고. 근데 뭐 자기가 그렇게 나는 뭐 그런 거다. 나 변화하고 있어. 항상 상명학학인데 맨날 이러잖아. 저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놀라워. 맨날 이러잖아. 자기는 이뻐졌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음, 그러면 그런 거고. 그래서 뭐 그 개념에서 저런 뭐 아까 뭐 로저 펜러스라든가 이런 과학자들하고 우리하고 시각이 좀 있어요. 저 사람들이 틀렸다는 게 저 사람들은 과학자잖아요. 과학자는 기본적으로 우주를 어떤 고정불변의 방정식 같은 진리적 함수로 설명하고 규정하려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양자역학 그래서 뭐 양자역학도 요즘 뭐 수문 변수 이런 뭐 그거 더 따놔서 아예 제껴놓고 무슨 촉군 이론 이렇게 해갖고 증명하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고정적인 무엇이 진리가 있다는 전제로 하기 때문에 뭐 자아도 이게 자아라는 어떤 고정적인 정의를 내려놓고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를 갖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하는 거고 우리는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런 무슨 물리학자는 아니니까 그리고 뭐 음, 음. 그거 보느니 야동 한 편 보기를 선택하는 일반인이니까 우리가 사는데 유리한 쪽으로 뭐가 진리냐 그러니까 어떤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도 되죠. 네. 뭐가 진짜 사실이냐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고 어느 쪽이 우리가
사는데 유리하고 써먹을 만하냐. 우리 상명으로 얘기하면 무슨 뭐 용신론, 용의론 이렇게 얘기하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뭐 호프만 맞을 거야. 호프만 그 사람. 내가 지금 걸그룹 여자 연예인 이름도 기억을 못 하는데 내가 왜 다 늙어 빠진 찌릉내 나는 남자 과학자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옛날에 뭐 호프만 좀 찾아보니까 도널드 호프만이라 이 사람이 얘기한 이론 중에 이거 있지. 인간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도록 진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현실을 왜곡하여 인식하도록 진화했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요일 오전에 대담을 나누는 의미를 가진다면 뭐 그 로저 페너즈가 이렇다던데요. 뭐 AI는 이렇다니 어쩌라고 씨. 아, 어쩌라고 이씨. 너 하다못해 무슨 배달의 민족 쿠폰이라도 주는 줄 알았는데 씨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정된 자아가 없으니까 괜히 이런저런 나의 취향이라든가 기호 고집하지 말고 내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유재님 미숙이를 잊지 못하겠어요. 미숙이는 너무 사랑하는데 미숙이가 저가 싫대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하하 숙희라고 졸라게 이쁜 여자 소개시켜 줄라 했더니 미숙이만 좋아한다니까 안 될 것 같네. 교전이 바로 잊었습니다. 잠깐만요. 숙희로 바로 갈아타겠습니다. 바로 그게 자기 개발이다. 야. 집착하지 말라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이기는 게 이기는 거고. 내가 가운데 가르마를 타든 옆에 2대8 가르마를 타든 파마를 하든 빡빡이를 하든 내가 뭘 해도 멋있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게 자기 개발이다. 그런 식으로 가져가서 하면 음, 좀 이제 오늘 떠든 게 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거 뭐 나라든가 뭐 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거를 사실 그냥 그냥 순수하게 뭐 과학적 아니면 종교적 뭐 궁금증에서 갑자기 그런 뜬금없는 그런 주제를 이제 보통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거나 이제 탐구하게 되는 이제 계기 중에 하나가 뭔가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실패를 겪어서 뭐 크게 상처를 받았다거나 뭐 사랑하던 사람이 떠났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너무 괴롭잖아요. 너무 예. 괴로우니까 그 괴로워하고 있는 그 어떤 존재, 그내 내면에 있는 그 존재 때문에 내가 너무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그 힘에 부처하고 뭐 슬퍼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내 안에 지금 내면에 있는 그 나라고 느끼는 그거를 좀 없애버릴 수 있으면 없애버릴 수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이유도 없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 또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어떤 힘든 뭐 일을 겪거나 뭐 큰 뭐 역경이 있었다거나 이러면은 원래는 무교였던 사람들도 한 번쯤은 교회나 교회 문을 두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기도라도 드리게 되거나 이런 이유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의식, 자아, 나 뭐 이 부분 관련해서 뭐 AI에게 뭐 그런 게 생길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게 탄생하는 원리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간은 판타지 같은 소원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 나라는 존재를 싹 지워버려 가지고 그래서 모든 고통과 뭐 힘듦과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맛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명상 빠돌이 이론이네. 명상 빠돌이. 그니까요. 예, 예. 그런 쪽에서 고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남자를 제일 힘들게 하는 자의식이 어딘 줄 알아? 뇌에 있지 않아. 응? 저 아래에 있어. 저 아래. 당신을 괴롭게 하는 당신을 괴롭게 하는 자아는 저 밑에 있잖아. 아까 이거 뭐라 했어? 이 이때. 자아가 없어진다면 또는 이 자아의 고통이 없어진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아. 명상을 통해서 이걸 지우면 해결될. 그럼 고추를 자르고 트랜스젠더가 되면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워지냐고. 아니 그걸 왜 짜? 응?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보통 이런 자아에 너무 파고들어서 내 자아적 고통을 해결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유사 과학들이 그래서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해요. 이 말만 들어도 절대로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종교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그게 뭐든 도대체 진짜 그게 뭐든 당신이 당신의 마음이나 당신의 행동이나 뭘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누군가가 속삭인다면 논문이 아니라 논문 할아버지 노벨상 수상자가 얘기를 해도 그건 사입이다. 대표적인 게 시크릿 같은 거. 그래서 보면 지금 얘기하신 것 때문에 다양한 현대의 상품들이 다 파생된 거예요. 예? 옛날에는 그래서 뭐 의식에 대한 탐구, 종교, 명상, 수행. 그래서 야, 얼마나 달콤하지 않아요? 명상을 하면 당신의 고통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괴롭힘과 세상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다. 푹 땡기지. 근데 요즘 버전을 하면 매운 닭발을 먹으세요. 매운 족발을 먹으세요. 어우 매워. 아우 매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고양이를 쓰다듬으세요.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세요. 라떼를 쪽쪽 빠세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냐? 결국 이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에 너무 많은 주관성, 의미성을 두면 옛날에 이 동북아시아에서 있어왔던 무슨 뭐 기철학 또는 뭐 양명학 같은 데서 얘기하는 무슨 뭐 유심론 막 이런 얘기로 넘어가서 나, 내 의식 이런 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적 몰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나 또한 내 앞에 펼쳐지는 인생 중에 개입한 어떤 자아의 변수의 하나일 뿐이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내가 느끼는 내 인생이 온전히 내 거고 이 세상에 나와 내 의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을 하지만 나는 내 앞에 펼쳐지는 인생에 개입한 하나의 개입 변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마저 같이 개입된 내 인생에 펼쳐진 현상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주제도 인간처럼 AI는 자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인간과 비슷하게 자아를 가지는 AI를 어떻게 우리 인생에 활용할 것인가가 대핵심인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느끼는 자의식과 의식적 고통이나 나의 욕망이나 취향이나 행불행 이런 걸 어떻게 줄여내거나 다스려낼까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해서 활용해낼 것인가를 생각해내요. 아하. 그래서 그 통증 이런 데도 많이 나잖아요. 우리 인간은 왜 부딪히면 통증이 생기죠? 인간은 그럼 왜 불안하죠? 위험 신호를 보내서. 그렇죠.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 30대가 돼서 100명 있다. 그러면 일하기 싫고 너무 게을러서 직장에 안 나오고 맨날 지각해서 잘리는 사람이 5%도 안 되지 않나요? 아, 그쵸. 거의 없죠. 왜 그렇게. 웬만하면 아르바이트라도 음, 음, 하고 음. 예? 직장 다니고 지각하고 맨날 일 나가기 싫어서 결근하는 것 때문에 잘리는 사람은 5%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95%는 건강한 자의식과 건강한 의지력을 갖고 있어서 자신의 강인한 의지력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그건 우리 상명학뿐만이 아니라 현대과학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네가 직장을 왜 다니냐고? 딸리니까지. 불안하니까. 직장을 안 가면 어떻게 돼? 돈이 없겠지? 돈이 어떻게 되는데? 꽃순이도 못 만나겠지? 그지가 되겠지? 독고가 되겠지? 불안하거든. 그래서 현대인들의 아침 출근의 원동력은 불안한 감 때문이다. 음, 이걸 아까 얘기한 인간의 자의식, 고통 이런 걸 얘기한 불교식으로 하면 그게 번뇌고 그게 인간의 고통이고
자꾸 그걸 벗어 던지려고 하는 그 주체 자체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굴러가는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생기는 불안을 없애고 어떻게 다스릴까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내 직장 생활이나 열심히 사는 거나 이런 거에 잘 활용해 낼까. 예? 그리고 분노 같은 게 있으면 분노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난다. 이건 명상적으로 바라보면 다 없애야 그쵸. 된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음음. 이번에 월드컵 축구 때문에 다 빡쳤지만 아니 빡이 안 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아 홍명보 출입 금지. 아 그 옛날 그 월드컵 2002년 주연이었던 그 선수 중에 이천수. 그 사람이 아마 제 학교 저기 후배일 텐데 그 사람 승질 봐봐. 경쟁을 하는 프로 스포츠 리그에서 뛰는 사람 중에 공격성이 강하고 분노가 많이 치밀고 이런 게 아닌 사람이 몇이나 돼. 아 그렇죠? 결국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인간이 가지는 어떤 무슨 고통 같은 거나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동네 조기 축구를 나갔어. 나는 스님이야. 명상을 했어. 내가 하다가 헛발질을 해서 알을 깠어. 그리고 내가 발로 차갖고 자살골을 넣었어. 그래서 집에 스님 그게 뭐야? 진짜 미치겠네. 볼 좀 찬다 그러더니 내가 저는 당신들이 뭐라 그래도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평화롭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그게 미친 거야 이 새끼야. 넌 지금 여기서 괴로워해야 되고 미안해야 되고 그게 정상이야 이 새끼야. 그러면 그건 괴롭잖아요. 야 괴로워야 미안하고 쪽팔리고 고통스러우니까 훈련을 하겠지. 연습을 하겠지. 그게 괜찮으면 우리가 자기 개발을 왜 해? 축구 훈련을 왜 해? 또 알까겠지? 그래서 요즘 보면 그런 식으로 자아에 집착하고 막 나사랑, 긍정 심리학, 뭐 힐링 이래 갖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나를 사랑해. 아 나는 나는 스크래치 받지 않지. 안물안금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무슨 자기는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느냐. 그게 미친 거지. 상태가 안 좋은 거지. 그러네요 또 그렇게 보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식 관점이에요. 우리식. 그래서 저도 요즘 뭐 최근 일주일 동안 되게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안에도 아픈 사람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막 치료도 너무 세게 받고 그래서 힘들고. 그러면 몸이 아프고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불안하겠죠. 네. 그러면 저는 명상을 할 줄 알고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눕거나 앉아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관조하고 명상을 하면 이걸 다스려낼 수 있겠죠? 근데 왜 안 하냐? 항상 제가 우스갯소리하죠. 저는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명상을 안 합니다. 명상할 생각 있으면요. 맛있는 거 드시고 소주 한 잔 드시고 그냥 주무세요. 내가 명상을 해서 그러면 내 인생은 뭐가 달라져? 내가 갑자기 괴로운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괴로운 거야? 내 아니 인생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그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몸이 흔들리니까 돌아보게 되죠. 내 제자들은 내가 과연 잘 챙기고 있는가? 내 제자들한테 내가 뭔가 뭘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로또 지금 들어왔고 막 지나가는 꽃미녀 어머 교주님 안 있어? 이러면 내가 여러분들 생각하고 이런 거 챙길까? 내가 인생에서 아 후달리고 불안한 게 예. 있으니까 뭔가 음. 자꾸 막 여기저기 훑어보게 되잖아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여기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프로젝트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게 승화잖아요. 승화. 승화. 내가 생기는 고통이든 불안이든 뭐 초조든 긴장이든 쪽팔리든 이걸 어떻게 내 인생에 잘 적용해서 잘 녹여내고 승화시킬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다스리려고 한다고 치면 예? 다스리는 거 너무 쉬워. 지금 당장 야동 하나 딱 켜고 야동 딱 켜고 보면 맛있는 거 먹고 소주 한 잔 딱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명학은 그냥 학문적 차원에서 의식이 무엇인가 이렇게 풀어내긴 하지만 그 의식이란 걸 깊게 딥하게 들어가서 그 의식의 어떤 두꺼비집 그런 게 있어서 그걸 내리면 두꺼비집을 내리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거나 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상명학은 긍정 심리학도 사실은 시크릿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라고 봐서 옛날에 무미 명상 이런 것도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전 상명학 선조 중에 엄청난 명상의 경지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인생의 모든 흔들림과 고통을 감각적으로 정서적으로 다 끊어낼 수 있는 깨달음의 열반에 든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머님이 병마에 드셔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발버둥을 치고 살려달라고 죽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어머님을 보면서 물론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진지하게 다시 돌아보게 됐고 후대에 전하기를 그 누구도 상매와 후대는 그 누구도 앞으로 내가 걸은 이 길로 오지 마라. 네. 인간의 고통이라는 건 이렇게 벗어나야 될 어떤 내려놓고 벗어놓을 수 있는 짐이거나 고쳐내야 될 어떤 질병 같은 것이 아니다. 마땅히 있어야 하고 그것 또한 우리 자아와 인생의 일부다. 그런 관점에서 전하는 게 이제 우리 상묘학적 관점이죠. 자, 맞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요 정도면 뭐 대충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일단 네. 그러면 전반부는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뒤에는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예, 개인적으로도 약간 긴가민가 했던 걸 다시 한번 예, 여쭤봤어요. 예, 좋습니다. 오늘 우리 청교범님 경찰이셨어요. 경정되셨네. 예, 경상입니다. 예, 경상. 이제 출근하셔야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덕분에 재밌었습니다. 우리 저기 일요일 아침에 예, 많이들 들어오셔갖고 제가 일부러 좀 오바 좀 해서 저렴한 멘트 많이 좀 쳤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노벨상 수준의 거창한 학문적 내용보다 예, 재밌는 음담패설이 더 낫다. 그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해봅시다. 감사합니다.